계속해서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2과목 5강. 오늘은 과실 6종 5복무관 플러스 더블이죠. 더블은 두릅과 블루베리다. 이 중에서 오늘 강의할 주요 핵심은 오디, 온주 밀감의 5점짜리, 그리고 블루베리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중요한 품목인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2차 2과목에서 많이 다루었고, VIP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놓치기 쉬운 오디와 온주밀감 5점짜리 블루베리를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실 6종은 올해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하면 15점 확보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오다가 10회 안 나왔단 말이죠. 11회에서는 나오지 않으리라, 나올 것으로 확실히 됩니다. 특히 2025 신규 품목인 블루베리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려요. 특히 안 되면 1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다. 플러스 2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최소 5점 에서 15점까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블루베리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특히 블루베리는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고, 그렇지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8월 20날 이후에 볼 수 있도록 리스트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도의 노트에다가 조금 헷갈리는 것, 8월 20날 다시 봐야 될 것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주셔서 몇 페이지, 무슨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강의가 많기 때문에 VIP 2차 2과목 뭐 15강이다, 15강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 찾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할 때 이거는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계속 공부하기는 좀 힘들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별도 노트에다가 딱딱 적어 놓아야 나중에 찾기가 쉬워집니다. 곧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디 품목은 말씀을 드렸죠. 오디의 핵심은 한 주에 한 나무가 오디가 있으면 오디가 이게 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중에서 오디는 요 부분 1m에, 그러니까 긴 결과 모지에서 한 주에 3개를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표본 주수에 다 합을 다 합니다. 다 더해서 이것이 30m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몇 개다 해서 1m에 몇 개가 달려있는지를 찾는 것이 조사 결실수입니다. 그럼 똑같죠? 평수, 미평, 말만 다르죠?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결실수란 말이죠. 그래서 1m의 결과 모지에 결실수를 파악한 후 폐율을 산정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 길이가 36m에, 그죠? 3600개가 달렸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것이 100개다. 즉, 1m 한 주에 요 개념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계산하기가 쉬워진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주 밀감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건 수학전에는 100%형만 피해 과실을 인정한다. 분모를 잘 봐야 돼. 정상 100% 피해 과실, 기수학 과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 시험 문제가 기수학 과실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0% 피해 과실에는 착화된 것 중에서 100% 피해 과실,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된 것은 전부 다 100%죠. 요거 보상하는 재해, 요것만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실 손해 피해를 할 때는 등급 내 피해 과실과 등급 외에는 50%죠. 그래서 복숭아에서도 세군 금은병일도 50%, 그 다음에 감자에서는 괴계 무예 곱하기 손등 손해 정도 비율과 등급별 인증계획도 약 50%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되고, 항상 미보상 비율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적용 안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과실손해 비율을 구할 때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가에서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 수학 개시 전에 미보상 비율이 10%이고 과실 손해조사할 때 미보상 비율이 15%라면 한 번만 적용한다. 한 번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1만의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니까 이때의 값은 미보상 비율 전이죠. 그래서 이거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값이다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말이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과실손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한 번 1 마이너스 맥스 미보상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도 마찬가지다. 블루베리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괄호가 없다는 거죠. 괄호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다. 왜라고 하면 이때 수학 개시 전에는 미보상 비율이 없단 말이죠. 미보상 비율이 없단 말이죠. 이는 가중치로 하기 때문에 가중치로. 그래서 이때는 가로가 없구나. 쭉 이어서 가면 된다. 알파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서 쭉 이어진다. 이것이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제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이죠. 이때는 과거 보험가입금액에서 기사고 표율 과거, 이게 과거죠. 과거고 현재는 수잔이죠. 수잔, 수학기 잔존 비율. 그리고 현재 지금이죠. 지금 이것이 현재고 과거, 현재, 지금이죠.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이때 동상의 비율로 조사한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주기약 비율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기사고 비율이라는 말을 쓴다 이거죠. 기사고 비율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 주계약 비율이 18%다 했을 때 주계약 피해율이 18%라고 주어진다면,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 10%다 했을 때, 이때 기사고 피해율을 어떻게 구할 건데 했을 때 주계약 피해율을 0.18이 되겠죠. 이것은 미보상 비율 전의 값이니까 1-0.1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20%가 나오는 것이 기사고 피해율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사고 피해를 이해만 하면,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 전의 값이다 이것만 하면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나올 때 잘 보셔야 될 게 바로 기준 일자 선정입니다. 기준 일자는 사고 발생 일자를 하는데 문제 밑에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지의 상태 및 수학 정도 등에 따라 조사자, 우리 평가사가 수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일자를 예를 들어서 복분자에서 사고 일자를 6월 10일로 했다 이거죠. 근데 상태에 따라서 6월 8일로 했다 하면 이걸 해야 돼. 그죠? 무화과에서 마찬가지죠. 무화과도 보니까 8, 9, 10월인데 사고 날짜는 발생 일자는 계약자가 이야기를 했겠죠. 계약자가 8월 31일로 통보했지만 조사에 가니까 9월 3일이들 하면 이걸 해야 돼. 확정되는 게. 그것만 틀리지 않으면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OD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D는 요거 한 문제로서 완성을 좀 하자.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주어지면 체크.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자, 모든 그 과수원에서는 평년 결실수를 품종에 관계없이 A 품종, B 품종, C 품종 있더라도 평년 결실수, 평년 수확량은 이 과수원의 모든 기준이 되죠. 보험가입 금액도 평년 수확량의 얼마, 50%에서 100% 하기 때문에 평년 결실수를 한다면 사고가 났을 때 가서 다시 표준 결실수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A 품종의 평년 결실수를 구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B,
이때 중요한 공식은 안분한다. 안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분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일분과 수원분의 주당 평년 길수를 각각 구하는 계산각이 나오죠. 요 체크해 놓고 주당 평년 길수. 그죠? 평년 길수 155개인데 155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죠. 비슷하겠죠. 뭐 150개, 뭐 어떤 거는 170, 80개 또는 130개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평균이 155개 나와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만 구하면 조사 결실수는 그죠? 이 수확량이니까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은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값, 조사 대상 면적에서 곱하기 조사값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 대해서는 주당 평년 결실수. 요 공식은 그냥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조사 결실수가 곧 수확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면 된다. 피해를 구하는 건 쉽죠. 피해를 구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가장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분을 한다. 안분. 나눠줄 때 기준은 평균에서 이 농지에 155개다 말이에요. 155개가 달려 있더라. 1m에. 그러니까 총 실제 결과주 수를 구한다. 450주가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450주에 대해서 이제 450주에 대해서 곱하기 그럼 A 품종. A 품종은 170개에 달려 있단 말이죠. 표준 계절수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값은 170개가 200주에 달려 있더라. 플러스 그 다음에 125개. 125개가 250주. 실제 계절 250주 분의 A다. 해서 170개 200주. 이렇게 딱 구해버렸단 말이에요. 15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총 실제 결과주에서 이런 걸 하더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A 품종이니까 나누기가 중요하다. 나누기 A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왜? 한 주니까. 한 주를 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450주 중에서 표준 수확량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A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를 나눠주는 이게 언뜻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에 1m에 있는 거다 해서 총 155개 곱하기 그 중에서 안분 450개 중에서 A 품종과 B 품종의 표준 결실수 분의 A 해놓고 나누기 A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이렇게 해서 딱 구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수원봉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제 요가 B가 들어가고 그죠? B가 들어가죠. 요게 B. 그리고 나누기 B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 요렇게만 딱 해놓으면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음이는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면 이 중에서 고사주수 X, 그 다음 미보상주 세모. 그러니까 미보상주수를 어떻게 해줄 건데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7주에 대해서 10주. 요거만 대해서 7주, 10주를 다 뺀 183주와 꽃표와 세모. 그러니까 꽃표와 세모. 그래, 기호화를 해야 합니다. 기호화를. 그 조사 결실수를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 수확량 조사는 바로 조사 대상 주수 A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인데 곱하기 이 주에는 조사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조사한다? 그죠? 28m에서 3,600개가 나오기 때문에 한 주당 1m에 몇 개가 달려있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8m에서 3,600개, 181개에서
28m에서 3,600개가 조사됐고, 그렇게 그것이 조사 대상 주수, 그죠? A 품종이죠. A 품종에 대해서 조사 대상 주수에서 표본 주수에서 8주에서 했는데 가지의 길이 합이니까, 그죠? 28m에서 3,600 이렇게 구해버리면 된다. 그리고 9주를 조사했는데 30m에서 2,100개, 30m에서 2,100개, 그죠?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여기서 세모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한 181개와 133개가 와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앞에서 논작물, 밭작물 열심히 한 분은 이것은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값은 450주의 실제 결과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왔다면 항상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450주 나왔기 때문에 몇 개가 나온다. 조사 결수는 93개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 한 것은 한 주기 때문에 한 주. 우리가 평년 결수하고 수확량 구할 때는 전체지만 이거는 한 주다 보니까 이 모든 값은 450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450을 나눠줘야 한 주당 1m의 부분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OD에 대해서는 이 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피해율은 평수, 미보상은 평년 결수에서 조사 결수. 그죠? 조사 결수가 곧 수확량이기 때문에. 이게 수확량이죠. 수확량이다. 그렇게 해서 미보상 10% 이렇게 하면 피해율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나머지 이제 2번 문제. 동상의 과실 조사가, 이거는 시험이 유력하죠. 그 시험에 나오면 기수학 과실 비율이 수학 경우보다 현저한 차이가 날 때 이 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먼저 나오면 이제 기수학 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보다 하는 이 문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기 잔존 비율은 알 수 있는 값이다 말이죠. 알 수 있는 값이다. 수학기 잔존 비율과 반대되는 게 뭐지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수학기가 이만큼 남아있다는 것은 경과 비율이죠. 수학기 잔존 비율의 반대말은 수학기 경과 비율이죠. 이게 중요하다. 왜? 자, 여기서 날짜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 됐을 때 이때 수학기 잔존 비율, 수잔이 앞으로 수확할 것이 60% 남았다 한 것은 경과를, 수학기 경과한 것은 40% 경과했죠. 100%에서 40% 빼야 40% 경과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5점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출제 빈 높죠. 그러니까 수잔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기 잔존 비율은 구할 수 있는 값이다. 그리고 수학기 경과 비율은 알 수 있는 값이죠. 왜? 수학기 잔존 비율이 60%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5%다 했을 때는 이게 45% 되겠죠. 그죠? 100%에서 빼야 되니까. 수학기 잔존 비율 나오면 수학기 경과 비율은 바로 알 수 있는 값이다. 수학기 경과 비율 구해다. 왜? 경과를 40% 했는데, 근데 이것을 과다하게 50%를 수학을 해버렸다. 기수학을 50% 하는 경우가 있고 45% 하는 경우가 있고 60%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기수학을. 원래는 기수학을 경과비율 40%가 기준이야. 이 정도 수준에서 차이가 45% 50%까지는 현저한 차이를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이 그 지역에서 너무 차이가 날 때 그 기준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10%, 15%, 17%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쓴단 말이죠. 현저한 차이가 날 때. 현저한 차이는 그 당시에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5% 차이는 현저한 차이가 아니야 했을 때는 그냥 갑니다. 그죠? 이런 말을 안 쓰죠. 근데 현저한 차이라고 확정이 되면 50%가 됐든 60%가 됐든 현저한 차이가 날 때라고 하면 그것은 이 기수학한 과실의 수를 많이 따버리면 피해율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수학을 많이 해버리면 피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한단 말이죠. 이만큼 남아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많이 했을 때
그때 이런 표현을 쓰고 이론서에 이번에 올해 특히 이론서에 이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됐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기수학 과실 중에 정상 과실의 개수로 가야 될 게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 120개인데 이게 많다는 분. 기수학이 총,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율을 조사할 때는 정상 80% 피해, 100% 피해, 병충해 피해까지를 우리는 분모에 두죠. 이거는 항상 중요하다. 기수학은 분모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럼 기수학이 120개다 했을 때는 실제로 200개 중에 총 딴 거 정상 80% 100% 병충해를 했을 때 총 200개 중에서 120개니까 200개 중에서 120개니까 60%네요. 수학기 경과비율이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60%를 따버렸으니 20%가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그 20%를 우리는 너무 많다. 그래서 20%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기수학 과실 중 정상 과실은 그죠. 40%만 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0% 해서 40개를 구해도 되고, 그 다음 기수학 한 것 중에서 정상적으로 했을 때 40%만 해야 되기 때문에 80개가 되겠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해야 됩니다. 여기서 20% 해서 40개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수학기 기급의 기수학은 80개, 그죠? 200개 중에서 40%인 80개를 해야 되는데 120개, 40개 차이 나죠? 40개를 정상과실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정상에서 40개를 더해주는. 그래서 1번은 40개다. 그죠? 기수학 과실 중 정상과실은 120개 중에서 80개만 해야 된다. 그 중에서 40개를 정상과실로 간다. 그게 동상의 피해율은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모는 요거 50개가 되겠죠. 50개 플러스 30개, 30개, 10개 30개, 30개, 10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사고 조사할 때는 정상은 빼고 80%가 80%, 30개는 80%, 0.8 플러스 30개는 100%니까 30개 이렇게 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을 안 주는 경우도 많고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미보상 비율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미보상은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항상 미보상 비율은 체크해서 45%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8월 20일 리스트에다가 해놓고 보자. 자, 블루베리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블루베리는 이렇게 시험 나오면 가입 농가가 A, B, C 타입으로 해서 할 거다. 자기 부담 비율은 지금 신상이기 때문에 신상품이기 때문에 이는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은 20%가 되겠죠. 10%, 15%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조사는 모두 강풍사고로 보상하는 제외죠. 가입 시 인수제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쉬운 것부터 꽃눈 및 꽃피해가 없을 때 이걸 1순위, 그 다음에 꽃 고사리를 주는 것이 2순위, 그 다음에 피해가 처음부터 꽃눈 피해도 있고 꽃 피해도 있을 때를 3순위로 풀어라. 왜? 시간이 요거는 많이 걸릴 수가 있다. 많이 걸린다.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문제를 푸는 것은 쉽다. 꽃눈 및 꽃 피해가 없을 때가 제일 쉽기 때문에 이것을 초이스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야 마음이 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자. 그래서 피해율의 계산은 이 피해율만 구하면 되고, 2번은 과실손해보험금까지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율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보험금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보험금을 구할 필요가 없고 과실손해보험금이다 하는 것은 구해야 되고,
이건 피해율의 계산 과정 값으니까 피해율까지만 구해야 된다. 이것도 급하면 잘 안 보입니다. 피해율하고 보험금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치실 때 가장 체크를 잘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20날 리스트에 다시 보기 바랍니다. 1과목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품목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루베리를 이해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먼저 수잔, 자녀 수확량 비율 및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는 것 숙지를 하자. 자녀 수확량이라 하는데 우리는 수잔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수확량 자녀 비율로 써도 됩니다. 그죠? 요걸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수잔으로 가자. 수확량 자녀 비율, 수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수확량 자녀 비율의 산출 방법이 중요하다. 수잔이 중요하다. 수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게 보험가입은 통상적으로 11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3월에 꽃눈이 피고 형성이 되고 4, 5월에 꽃이 피고 조생종은 6월 달, 그 다음에 중생도 6월 중순에서 7월 초, 만생종은 지금 먹을 수 있죠. 8월 초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꽃눈이 형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과실이 맺힌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가 이만하기 때문에 얘 50%, 80%, 100% 피해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냥 피해 입은 것만 파악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풀이는 3, 2, 1로 순서를 가지고 풀자. 이것이 기본적인 핵심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이해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 피해율을 산정할 때 먼저 수잔이라고 하는 것은 오복 무감 플러스 더블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감귤처럼 평가한다. 그죠? 감귤처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잔이 존재한다. 오디도 존재하지만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복분자 무화과 감귤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수잔이 존재한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때 수확기 때 수확을 하기 전에 꽃눈이 펴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사고가 수확기 전에도 날 수 있고 여기도 날 수 있고 여기도 날 수 있단 말이죠. 수확기 전일 때 수확기 시 이전의 수확량 잔여 비율은 얼마 남았습니까? 여기서 사고 나면 100%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이다. 그 다음에 수확기 시 이후에 수잔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났을 때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수확기 시가 3일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사고가 난 것이 13일이라면 13에서 큰 거에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10일이다. 이럴 때 수자는 100% 마이너스 그 다음 표준 수확일수는 30일에 다 수확을 합니다. 30일. 그러니까 30일 암계획 있죠. 1 마이너스 31분의 큰 놈에서 큰 일자에서 작은 날짜. 이렇게 딱 지금 각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날짜하고 수확 날짜 13일에서 3일이다 했을 때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수자는 이렇게 구한다. 31분에 이렇게 구하면 된다. 뭐 쉽게 하기 위해서 15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야 계산하기 좋겠죠. 15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는 16일 날 사고가 났고 1일 날 하면 이게 차이가 15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50%가 수잔이 되더라. 요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자, 꽃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꽃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실손해를 넘어갔겠죠. 그럼 과실손해 피해율은 구하면 돼. 그때의 피해율은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다 컸으니까 미보상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주면 주는 대로. 이때 과실 피해율을 구하자. 그래서 다른 품목과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총
총 전체 과실수가 전체 과실수 주겠죠. 표본주에서 표본과지에서 전체 과실수 400개다. 그 다음에 피해 입은 것 50% 80% 없다 했으니까 200개를 입었다 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데 곱하기 여기 수잔이 들어가. 수잔이 그 밑에다가 수잔을 구해야 되겠죠. 수잔을 구할 때는 딱 두 가지. 수학개시 전이라면 1, 그 다음에 수학개시 이후라면 수잔은 1-31분의 16일 사고 나고 1일날 개시했다 해서 50%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0.5다. 이렇게 해서 25%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구하는 게 과실수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맞출 수 있어. 2차 일관분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꽃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 꽃 피해가, 그러니까, 꽃 피해를 입었네? 그럼 꽃눈 피해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꽃 피해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이 중요하다. 그때 피해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비율. 이렇게 적으면 된다. 왜? 앞에서 요는 미보상이 없기 때문에 가로가 없다 하는 부분. 그리고 큰 값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하고, 과실 피해율은 여기서 베타 값이 과실이잖아요. 그죠? 과실손해 피해율은 지금까지 수단어에서 여기서 구한 건 됐고,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죠. 알파만 하면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알파 값만 구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피해율을 알파 값, 최종 꽃 피해율을 어떻게 구할 건데, 그 꽃 피해율은, 자, 꽃 피해율이라는 것은 족부에다가 우리가 족부라고 하죠. 족부는 피해율을 조사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피해율이 족부에 들어가고 꽃 고사율은 족부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해율을 구할 때 족부에 안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것을 고다. 고사율하고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야. 고는 한글로 하면 가고, 간다는 뜻이죠. 가고. 그래서 고가 피해율을 족부에 올리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가고. 그러면 최종 꽃 고사율은 구하면 되죠. 꽃 고사율은 죽은 놈이니까 조사 꽃을 주고, 꽃눈도 조사도 꽃눈. 그 다음에 꽃 고사율도 꽃수 준단 말이죠. 조사 꽃수가 총 300개인데 그 중에서 피해 꽃수가 150개다 이렇게 줄 거고, 조사 꽃수도 꽃눈도 200개 중에서 100개가 피해 입었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럴 때 최종 꽃 고사율을 구한다. 왜? 꽃 고사율에서 미보상을 하지 않고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가중치는 꽃 고사율이 몇 프로다 했을 때 이 가중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줄 것이다 하는 부분, 안 줄 때를 대비하자. 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만이더라, 20% 미만까지는 피해를 안 입었다. 그 다음에 좀 더 했을 때 15의 법칙이니까 20% 플러스 15 마지막에는 100%까지 하니까, 그때 미만만 기억하면 이게 50% 피해, 그 다음 60% 입을 거 가중치를 해줄게 0.7 0.8 해서 쭉 한 번만 기억하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는 줄 걸로 보여야 되는데, 안 주더라도 우리는 풀어내린다. 그래서 가고, 그 피해율은 가고, 가중치를 하고 꽃 고사율은 보면, 꽃 고사율은 쉽다면 최종 꽃 고사율은 꽃이 고사되기 전에 꽃눈 피해가 있을 경우, 꽃눈 고사율이죠. 족부에 올리지 말아요. 꽃눈 고사율은 이렇게 200개 중에서 100개 주니까 대입만 하면 돼. 대입만 해서 꽃 고사율. 알파 플러스 남은 것. 그러니까 저거는 어렵지 않다. 알파 플러스 남은 것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는 꽃이겠죠. 꽃. 이는 꽃눈이고 꽃이겠죠. 이렇게 해서 미보상 비율은 없다는 거죠. 미보상 비율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만 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C죠.
물음 3을 먼저 풀려고 해서 피율은 간단하죠. 과실 피율은 주어진 것, 대입만 하세요. 대입. 그래서 시입에서 문제 주면 표본과제 전체 과실이 400개면 400개 대입을 하면 되죠. 문제 주어졌죠. 400개. 그리고 피해 과실이 170개 곱하기 수잔. 그 밑에다가 수잔을 쓰면 되겠죠. 수잔은 수학 개시 2니까 1-31분의 큰값, 사고 날짜가 13일- 개시일째 3일. 이렇게 해서 수잔을 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수잔을 밑에서 구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이게 66.67%가 나온다. 그래서 수잔에다가 답안지에다가 쓰면 되겠죠. 0.6667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미보상 비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과실 피해율은 이렇게. 과실 피해율 곱하기 1-20%. 이렇게 구해버리면 된다. 한 줄 풀기로 하면 되죠. 한 줄 풀기로 하면 된다. 한 줄 풀기로 하면 물음 3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올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오면 물음 2가 나올 거라, 물음 2. 자, 과실 손해보험금은 쓰는 거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비율만이 자기 부담 비율. 보험가입 금액은 3천만 원을 알고, 자기 부담 비율도 안단 말이에요. 최소가 20%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걸 피해율은 써놓죠. 그래서 요거. 괄호를 중요시하면서 쫙 들어갈 것 써놓고, 우리는 알파 값. 알파 값은 최종 꽃 피해율이다. 꽃 피해율이니까 피해율이니까 족보가 있으니까 족보가 없는 가고를 써놓고, 최종 꽃 고사율을 구한단 말이죠. 최종 꽃 고사율을 구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과실 피해율은 방금 했던 대로 그대로 수잔까지 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꽃 피해율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줄 문제가 나온다면 35%를 주었잖아요. 그죠? 35% 주었기 때문에 주는 데서 가중치만 35%가 차지하는 것, 20% 미만, 35% 미만, 50% 미만, 그래서 65% 미만, 그래서 50%, 60%, 그래서 가중치가 35%이니까 미만이니까 요거 다음이죠. 35% 이상이니까 60% 해당되겠죠. 60%. 표를 줄 걸로 생각이 되고, 안 주더라도 이렇게 계산해서 60%를 찾아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2번까지가 출제가 유력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3번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8월 20일 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음 1번도 이제 피해율이니까 알파 플러스 다 써놓는 거죠. 다 써놓고 이제 알파 값이 뭐지? 최종 꽃 피해율, 족보가 있는 알파 가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베타는 과실손해피율에서 수잔, 수학개시 이전이니까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해율을 할 때 알파 더하기 1-알파 곱하기 베타, 이 부분을 6번 쓰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꽃눈의 고사율이 얼마냐? 주어지잖아요. 문제에서 꽃눈이 몇 개? 500개 중에서 피해 꽃눈 200개. 40% 나오고, 꽃 고사율도 몇 개 중에서 300개 중에서 90개 딱 구해버리네요.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이 없죠. 그래서 꽃 고사율과 꽃눈 고사율을 구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피해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만 딱 나와버리면, 요게 조사한 이유가 뭐죠? 고사는 족보에 없기 때문에 요걸 하는 이유는 바로 최종 꽃 고사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지도 말아요.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0.4%라서 남은 60%에 대해서는 꽃 고사율, 그죠? 30% 해서 58%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58%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중치를 해서 46% 나오면, 그때부터 최종 꽃 피해율을 구하고 난 뒤에, 이걸 먼저 구하고 난 뒤에 알파 0.406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베타를 구해야 되죠. 이렇게 주어진 값 대입.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15%.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이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알아맞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고. 그래서 고를 갖다 우리는 가고라고 하자. 가고. 족부에 없는 고사율은 알아서 구하자. 그리고 최종 꽃 피해율이 중요하더라. 할 때는 가고가 중요하더라. 요 정도만 하면 아마 이게 나오기만 하면 제가 볼 때는 2차 1과목하고 같이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알고서 시험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